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희 심층 탐구 시간에 다룰 자료들은 그야말로 좀 충격적입니다. 네, 저도 이번 자료들 분석하면서 와, 판이 이렇게 뒤집히고 있구나 하고 좀 소름이 돋았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아마 인공지능, 그러니까 AI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있으실 거예요. 10중 8구는 엔비디아라는 기업을 떠올리실 겁니다. 네, 요새 뉴스만 틀면 다 엔비디아 주가 이야기고 GPU 이야기로 도배가 되어 있으니까요. 맞아요. 다들 엔비디아 주식을 지금이라도 사야 하나 이런 고민들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파헤칠 이 심층 탐구 자료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묵직한 폭탄 선언 같은 내용들이죠. 네, 모건 스탠리가 내놓은 폭탄 선언 같은 보고서부터 일론 머스크가 엔비디아를 건너뛰고 무려 22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들고 한국으로 날아간 사연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구글과 메타가 조용히 준비 중인 반란도 빼놓을 수 없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심층 탐구의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세상이 온통 엔비디아만 쳐다보고 있을 때 수면 아래에서 벌어지고 있는 AI 권력의 거대한 대이동, 즉 GPU에서 맞춤형 메모리로의 전환을 여러분이 완벽하게 이해하시도록 돕는 겁니다. 단순히 반도체 부품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부의 이동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 부분을 한번 본격적으로 파헤쳐보죠. 이게 왜 여러분의 투자와 미래 기술 이해에 필수적인 나침판이 되는지 그 구조부터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볼까요? 일단 우리가 지금까지 써온 책 GPT 같은 AI를 식당으로 한번 쳐볼게요. 이전까지는 손님이 이거 주세요 하면 그제야 대답하고 주문을 받는 좀 수동적인 직원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명령을 입력해야만 결과값을 내놓는 방식이었죠. 그런데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수백조 원을 쏟아붓는 다음 단계는 이른바 에이전틱 AI잖아요? 맞습니다. 스스로 움직이는 능동적인 에이전트죠. 네, 식당으로 치면 스스로 냉장고에 남은 식재료를 파악해서 발주를 넣고 막 새로운 레시피를 짜고 요리하고 서빙 타이밍까지 맞추는 그런 만능 셰프인 거잖아요. 비유가 아주 찰떡이네요. 만능 셰프, 딱 그겁니다. 그럼 질문이 생깁니다. 이 만능 셰프가 등장한다는 사실이 도대체 왜 기존의 엔비디아 중심 판도를 뒤흔들고 있는 건가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점이 발견됩니다. 셰프가 요리를 하려면 일단 엄청난 화력이 필요하잖아요. 불이 엄청 세야죠, 요리하려면. 네, 이 불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GPU입니다. 수만 개의 단순 연산을 한 번에 촤라락 처리해버리니까요. 비유하자면 당근 10,000개를 1초 만에 채 써는 괴물 같은 칼잡이들인 거죠. 당근 10,000개를 1초예요? 와, 빠르긴 진짜 빠르네요. 엄청나죠? 하지만 만능 셰프, 즉 에이전틱 AI는 단순히 칼질만 무식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당근을 썰고 나서 고기를 볶고 그 사이 배달원과 시간을 조율하고 코스 요리 준서까지 다 기획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흐름을 지휘하고 논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약간 총감독 같은 역할이 필요하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 총감독 역할을 하는 건 GPU가 아니라 CPU입니다. 잠깐만요. 그럼 칼잡이들이 아무리 당근을 빨리 썰어도 그 순서와 타이밍을 지휘할 총감독이 없으면 주방이 완전 엉망진창이 된다는 뜻인가요? 네, 그게 바로 모건 스탠리 보고서가 지적한 아주 치명적인 변화입니다. 지금까지 AI 데이터 센터는 CPU 한 대가 연산 괴물인 GPU 12대를 거느리는 1대 12 비율이었거든요. 1대 12요. 감독 1명에 칼잡이 12명이네요. 네, 단순 연산만 무지막지하게 필요했으니까요. 그런데 에이전틱 AI가 등장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논리적으로 판단하고 기획해야 할 일이 폭증한 거죠. 총감독이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진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데이터 센터의 뼈대가 CPU 한 대당 GPU 2대, 즉 1대 2 비율로 완전히 바뀔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1대 12에서 1대 2로요. 와, 이건 건물로 치면 골조 설계도 자체가 아예 처음부터 싹 달라진다는 뜻이잖아요. 네,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 엔비디아의 GPU 자체 성능이 문제가 아니라 그 엄청난 속도의 GPU에 일거리를 던져주는 과정 자체가 꽉 막혀 있다는 뜻인가요?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마치 그 1.5리터 페트병에 물을 아무리 빨리 들이부으려고 해도 그 주둥이 부분, 그러니까 병목이 좁으면 물이 콸콸 쏟아지지 않는 것처럼요. 그 페트병 비유가 지금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이게 컴퓨터 공학에서는 폰 노이만 병목 현상이라고 부르는 아주 오래된 난제거든요. 폰 노이만 병목 현상이요? 그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쉽게 말해서
뇌에 해당하는 연산장치가 있고 데이터를 보관하는 창고인 메모리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구조를 말합니다. 창고에서 뇌로 데이터를 끊임없이 실어 날라야 하죠. 아, 데이터를 계속 가져와야 뇌가 계산을 할 테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지게차 역할을 하는 GPU는 1초에 10,000번을 움직일 정도로 초고속으로 진화를 했어요. 반면에 정작 창고 문이 너무 좁고 데이터가 오가는 고속도로가 꽉 막혀 있는 겁니다. 아하, 지게차는 막 미친 듯이 빠른데 정작 창고에서 물건을 내어주는 속도가 턱없이 느리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수천만 원짜리 비싼 GPU가 정작 일은 못하고 멈춰서서 데이터를 기다리며 놀고 있는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비싼 돈 주고 데려온 에이스 직원이 서류가 안 와서 멍 때리고 있는 거네요. 진짜 돈 낭비네요. 게다가 진짜 치명적인 문제는 비용을 넘어서서 에너지에 있습니다. 이 좁은 도로를 데이터가 막 미친 듯이 오가는 과정에서 엄청난 마찰열이 발생하고 전력이 소모되거든요. 아, 데이터 이동 자체에서요? 네, GPU가 스스로 연산을 할 때 전기를 많이 먹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창고에서 뇌까지 데이터를 억지로 끌고 오는 이동 과정에서 전기를 수백 배나 더 씁니다. 와, 수백 배요? 아, 어쩐지 요새 데이터 센터 하나 돌리는데 웬만한 원자력 발전소급의 전력이 소모된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빅테크들이 앞다투어 소형 모듈 원전, SMR에 수백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나서는 이유가 바로 이 데이터 이동에서 나오는 엄청난 발열과 전력 소모를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야 그 퍼즐이 딱 맞춰지네요. 그래서 모건 스탠리가 이 메모리와 데이터 통로의 한계를 지속적 병목이라고 명명한 겁니다. 앞으로 아무리 비싼 GPU를 사다 꽂아도 결국 메모리 대역폭이 전체 AI의 지능과 한계선을 결정지어버린다는 뜻이죠. 이야, 여기가 진짜 흥미로워지는 지점이네요. 그 한계선을 돌파하기 위해서 벌어지는 일이 바로 오늘 저희가 다루는 빅테크들의 거대한 반란인 거잖아요. 네, 엔비디아 탈출 러시가 시작된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일론 머스크가 무려 22조 원을 들고 젠슨 황이 아니라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을 찾아가서 협상을 벌였다고 하더라고요. 구글 역시 돌연 협상을 엎어버리고 삼성의 HBM4에 올인하고 있고요. 정말 극적인 변화죠. 아니, 왜 이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 일제히 그 안전하고 성능 좋은 엔비디아를 버리고 모험을 택하는 건가요?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빅테크들에게 엔비디아는 더 이상 협력 파트너가 아니라 값비싼 통행세를 걷는 독점 권력에 가깝거든요. 통행세라면 좀 과도한 비용을 말하는 건가요? 네, 엔비디아의 칩은 범용성에 맞춰져 있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회사가 두루두루 쓸 수 있게 만든 사이즈별로 다 있는 최고급 기성복 같은 거죠. 기성복이요? 누구나 입을 수 있지만 딱 맞진 않는? 그렇죠. 그런데 구글, 메타, 테슬라 같은 곳은 각자 고도화된 자기들만의 독자적인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이 극도로 뾰족한 소프트웨어에 두루뭉술한 범용칩을 쓰려니까 속도도 안 나오고 전력 낭비가 너무 심한 거죠. 아하,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우리가 정한 최고급 세트 메뉴만 먹어 라고 강요하는 콧대 높은 미슐랭 식당이라면 빅테크들은 싫다. 내 입맛에 딱 맞는 나만의 레시피로 요리할 주방과 식재료를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나선 거군요. 맞습니다. 그 비유에 하나 더 추가하자면 엔비디아 식당은 단순히 메뉴만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만든 포크와 나이프, 즉 쿠다라는 자체 소프트웨어만 쓰도록 강제합니다. 와, 숟가락 젓가락까지 자기들 걸 쓰라는 거네요. 네, 손님이 자기 수저를 쓰려고 하면 아예 음식을 못 먹게 만들어놨어요. 빅테크들은 이 철저한 종속에서 벗어나고 싶은 겁니다. 자기들만의 맞춤형 칩을 직접 설계하기 시작한 거죠. 스스로 나만의 주방을 만들겠다는 거군요. 그런데 설계는 그렇다 치고 그걸 실제로 만들어줄 누군가가 필요하지 않나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나만의 주방을 칩 단위로 구현하려면 엄청난 물리적 난관이 따르거든요. HBM이라는 최고급 메모리와 뇌에 해당하는 연산칩을 현미경으로나 보일 미세한 단위로 완벽하게 붙여서 구워내야 합니다. 아, 단순히 칩 두 개를 선으로 잇는 수준이 아니군요. 네, 여기서 이른바 턴키 솔루션, 즉 원스톱 서비스의 진가가 발휘되죠. 그리고 그 나만의 주방을 통째로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잠깐만요.
HBM 하면 SK 하이닉스가 요새 제일 잘 나간다고 들었는데요. 맞아요. SK 하이닉스는 HBM이라는 최고급 고기를 생산하는 데는 세계 최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방, 즉 파운드리 시설이 남의 것이라는 점입니다. 아, 대만의 TSMC 같은 곳에 고기를 보내서 요리를 부탁해야 하는 거군요. 네, 그러면 물리적 거리가 생기고 소통 비용도 늘고 무엇보다 치명적인 기술 유출 위험이 생깁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다릅니다. 농장, 즉 메모리 설계부터 도축장인 파운드리, 그리고 포장인 팩티징까지 한 지붕 아래서 싹 다 해결하는 생태계를 갖추고 있죠. 와, 구글이나 테슬라 입장에서는 설계도만 딱 주면 메모리부터 조립까지 한 번에 다 해주는 완벽한 종합 건설사네요. 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막대한 현금을 들고 달려간 겁니다. 듣고 보니 퍼즐이 딱딱 맞네요. 2023년에 삼성이 HBM 점유율 16%로 막 시장에서 밀렸다고 조롱받을 때 사실 내부적으로 무려 250명의 커스텀 HBM 특수 태스크포스를 꾸려서 칼을 갈았다는 디테일이 자료에 있었거든요. 이 맞춤형 시대, 커스텀 시대를 정확히 겨냥한 거였죠. 우리가 만든 표준 메모리 사가라 이런 태도를 버리고 완전히 고객 입맛에 맞춰주는 맞춤형 서비스로 체질을 바꿔버린 겁니다. 결국 AI 전쟁에서 총은 미국 빅테크들이 들고 있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진짜 치명적인 총알은 한국 기업들이 쥐고 있다는 거군요. 아주 정확한 요약입니다. 게다가 이 메모리라는 분야가 최소 2027년까지는 절대 뚫리지 않는 지속적 병목, 즉 거대한 해자 역할을 할 겁니다. 해자요? 중국이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지 않나요? 자료 보니까 중국 정부가 무려 166조 원을 투입했다고 하던데요. 네, 166조 원. 어마어마한 돈이죠. 하지만 HBM 분야에서는 한국의 그림자도 못 밟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돈을 많이 썼는데 왜 못 따라오는 거죠? 반도체도 결국 돈으로 기계 사서 찍어내는 거 아닌가요? 이게 단순히 찍어내는 게 아닙니다. 아파트처럼 층층이 쌓아 올린 메모리에 미세한 구멍을 뚫고 수만 개의 실리콘 기둥으로 연결하는 엄청난 초극미세 적층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와, 아파트를 미니어처로 짓는 수준이네요. 게다가 미국, 일본, 네덜란드가 철저히 통제하는 초정밀 장비 생태계가 없으면 아예 만들 수가 없습니다. 돈만 있다고 뚝딱 나오는 게 절대 아니죠. 그렇군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기술적 장벽이 있다는 거네요. 그런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삼성이 극비리에 완성 중이라는 LPU라는 기술이 등장하던데 이건 또 뭔가요? 아까 그 페트병 비유랑 관련이 있나요? 네,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LPU는 프로세싱 인 메모리의 약자인데요. 아까 병목 현상 이야기할 때 주둥이를 어떻게든 넓히려고 발버둥 친다고 했잖아요. 네, 물 빨리 빼려고 대역폭을 넓힌다고 하셨죠. 그런데 LPU는 발상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아예 페트병 밖으로 물을 따를 필요가 없게 만든 겁니다. 네. 밖으로 안 따른다고요? 그럼 계산은 어디서 해요? 페트병 안에서 물이 스스로 정수되는 셈이죠. 즉, 데이터가 저장된 창고, 메모리, 그 자체에 아예 연산계령을 집어넣어버린 겁니다. 헐, 창고 안에서 물건을 다 가공하고 조립해서 완성품만 밖으로 내보낸다는 거네요. 그럼 굳이 지게차가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잖아요. 정확합니다. 데이터가 메모리 밖으로 나가지 않으니까 고속도로가 막힐 일도 없고 이동하면서 생기던 엄청난 마찰열도 없어지죠. 이 기술이 적용되면 기존보다 속도는 50배 빨라지고 전력 소모는 무려 70%나 줄어듭니다. 아, 잠깐만요. 50%가 아니라 50배요? 게다가 전력 소모가 70% 줄면 이거 전기세 1,000억 원 내던 데이터 센터가 300억 원만 내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창구가 스스로 똑똑해지니까 밖에서 기다리던 엔비디아의 천재 두뇌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필요가 점점 사라지는 겁니다. 빅테크들이 눈에 불을 켜고 한국으로 달려올 수밖에 없네요. 그런데 이 거대한 변화가 꼭 삼성 같은 대기업에서만 일어나는 건 아니더라고요. 자료에 등장한 한국의 AI 스타트업 퓨리오사 AI 이야기도 정말 인상 깊었어요. 네, 정말 상징적인 회사입니다. 메타의 인수 제안까지 거절하면서 지금 독자 노선을 걷고 있죠. 고작 16명의 인력으로 그 2만 명이 넘는 거함 엔비디아와 경쟁하고 있다는 게 믿기지가 않는데요. 퓨리오사 AI가 내세우는 강력한 비유가 하나 있잖아요. 엔비디아가 가솔린 차라면 우리는 전기차다. 이게 기술적으로 무슨 뜻인가요? 우리가 내연기관차 엔진을 억지로 빼고 배터리를 구겨넣은 차랑 아예 처음부터 전기차 전용 뼈대로 설계된 차는 효율 자체가 다르잖아요. 아, 태생이 다연이 따 공간 활용이나 연비가 비교가 안 되죠. 맞습니다. 엔비디아의 GPU는 원래 게임 그래픽 처리를 위해 탄생한 범용 칩입니다. 뭐든 다 할 수 있지만 무겁죠.
반면 퓨리오사 AI는 그 무거운 범용성을 과감히 버렸습니다. 오직 AI 추론에만 철저하게 네이티브하게 최적화된 칩을 만든 겁니다. 여기서 추론이라는 건 이미 공부를 끝낸 AI가 사용자 질문에 대답해주는 그 서비스 과정을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는 스위스 아미나이프 같은 만능칼을 버리고 딱 하나의 목적만 기가 막히게 썰어내는 초경량 레이저 메스를 만들었다는 거군요. 아주 훌륭한 비유입니다. 극도로 뾰족한 최적화를 이뤄낸 거죠. 대기업이든 스타트업이든 기존의 범용 표준을 깨부수는 뾰족한 맞춤형 최적화가 새로운 권력이 되고 있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들으면 혁신적이고 속도도 엄청 빨라지고 한국 기업들에게 정말 엄청난 호재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질문을 안 던질 수가 없네요. 이 화려한 맞춤형 반도체 시대 뒤에 숨겨진 그림자는 없을까요? 청취자 여러분의 삶에는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사실 이건 기술의 본질을 꿰뚫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하죠. 맞춤형, 커스텀이라는 달콤한 말 뒤에는 호환성의 종말이라는 서늘한 의미가 숨어 있거든요. 호환성의 종말이요? 그게 정확히 어떤 의미죠? 과거에는 어쨌든 전 세계가 엔비디아라는 하나의 표준적인 하드웨어 위에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했잖아요. 하나의 앱을 만들면 누구나 비교적 쉽게 쓸 수 있었죠. 개방된 생태계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윈도우용 프로그램 하나 만들면 윈도우 PC에서는 다 돌아가듯이요. 하지만 이제 구글은 구글만의 HBM 섬을 만들고 메타는 메타만의 하드웨어 섬을 구축하게 됩니다. 칩 자체가 특정 회사의 소프트웨어에 톱니바퀴처럼 물리도록 원자 단위에서 융합되어 버리니까요. 헐. 그럼 테슬라 하드웨어에 맞춰진 혁신적인 AI 프로그램은 구글 생태계에서는 아예 구동조차 안 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철저히 분리되고 파편화된 세계가 도래하는 거죠. 인터넷 초창기의 개방성과 자유는 사라지고 우리가 특정 빅테크의 거대한 하드웨어 성벽 안에 철저히 종속될 수 있습니다. 와, 기술 발전이 꼭 우리에게 자유만 주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확 드네요. 오늘 심층 탐구를 통해서 우리는 AI 시대의 진짜 병목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왜 거대한 자본들이 엔비디아를 넘어 맞춤형 메모리와 한국의 기업들을 향해 맹렬하게 움직이고 있는지도 알아봤죠. 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마이크로소프트나 테슬라의 실적 발표를 보실 때 단순히 이번에 GPU를 몇만 개 샀대 이런 뉴스에만 현혹되지 마십시오. 네, 표면적인 숫자보다는 그 이면을 보셔야 합니다. 맞습니다. 대신 그들의 입에서 에이전틱 AI, 그리고 자체 칩, 맞춤형 실리콘, 메모리 대역폭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귀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부의 이동을 알리는 진짜 신호탄이니까요. 그 단어들이 시장의 진짜 흐름을 읽는 핵심 키워드가 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자료에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여러분이 스스로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언약 빅테크 기업들이 하드웨어 설계부터 메모리 원자 단위까지 자신들의 입맛대로 통제하는 완벽한 맞춤형 AI 과목을 완성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미래의 우리는 지금 애플의 iOS나 구글의 안드로이드에 갇혀 있듯 특정 기업이 허락한 방식으로만 생각하고 창조하는 AI만을 쓰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정말 아찔하면서도 날카로운 질문이네요. 기술 봉건주의 시대가 열릴 수도 있다는 경고로 들립니다. 네, 이 거대한 기술의 진보가 우리에게 자유를 줄지 아니면 가장 정교한 실리콘 목줄을 채울지 한번 깊게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시야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저도 오늘 이야기 나누면서 생각할 거리가 아주 많아졌습니다. 다음에 찾아올 심층탐구에서도 가장 흥미롭고 결정적인 지식들을 가득 담아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